위한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 수사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그 GS그룹 합격을 위한 수사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면접 분야를 저희들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어느 분이신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를 통해 합격으로 간다. 취업 면접의 정석 박세용. 네, 면접의 프로파일러 박세용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끼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코리아 취업 아카데미 박세용 강사라고 합니다. 공채를 잡아라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서울 지역은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 빗길을 뚫고 우리 취준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공채를 잡아라의 첫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좀 해봤다, 내가 오래 준비했다 하는 분은 분명히 우리 박세용 강사님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면접 중에서는요, 정말 유명하신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GS 면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사님. 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친구들, 구직자들을 만나봤는데 그 만났던 친구들의 경험들을 잘 살려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야, 그리고요, 다음은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죠. 김수민 캐스터 반갑습니다.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요즘 공채를 잡아라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요. 게다가 매번 이 분야의 국가대표급의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공채를 잡아라가 정말 막강 출연진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합니다. 네,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제가 이 프로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취업 팁들이 기존에 인터넷에 떠드는 거랑 너무 다르네. 요즘에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가 오늘 진행하는 이 GS그룹의 면접 수사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수사 개시! 네, 강사님, 저희가 이 GS그룹의 자기소개서 분야를 보니까요, 일단 올 하반기는 예년보다 뽑는 인원이 좀 많아질 거다, 이런 소식을 접했는데, 네. GS그룹 채용이 계열사마다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네. 계열사별로 네. GS는 좀 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진행되는 형태를 크게 세 가지 기업만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GS 리테일인데 리테일은 서류 전형과 적성 에세이 심사 그리고 1차 면접과 2차 면접 전형 그리고 건강검진 후 최종 합격이라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GS 홈쇼핑인데요. 네. 홈쇼핑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중간에 인적성 검사가 있고 나머지 전형들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홈쇼핑은 이제 PD나 카메라 방송 기술, GD 분야는 실무 면접을 3일간 필드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부분들은 네. 좀 빡센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GX 칼텍스인데 칼텍스는 중간에 집합 테스트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다른 기업하고는 틀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만 우리가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그 계열사별로 이 특징을 살려가지고 그 기업마다의 어떤 채용의 프로세스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일단 이번 하반기 그룹 공채에 대해서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전망, 하반기 전망 어떤가요? 네, 일단 GS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칼텍스, 홈쇼핑, 그리고 건설과 리테일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 시장의 상황과 기업의 현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현재 가장 좋은 것은 리테일과 홈쇼핑 분야는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계열사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는 또 요구되는 그런 계열사는 야생형 인재라든지 또는 돌파력을 가진 인재들이 좀 더 선호하는 인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GS 칼텍스나 GS 건설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면접에서 자신이 현장형이거나 야생형 인재임을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짐승남 이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다른 계열사도 살펴보면 네. 유통 분야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런 시장의 상황에 그럼 구직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현장 경험이라든지 서비스 마인드, 높은 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이번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야, 그렇군요. 이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인기 있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몰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잘 준비하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공채를 잡아라를 시청하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야, 우리 이 GS그룹 요거는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하는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GS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구직자분들은 여러 기업을 쓰다 보니까 사실 동일한 어떤 서류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지금 치열한 공채가 준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자기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의 경쟁력을 해당 기업에 어떻게 어필할 부분인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이번 공채의 큰 경쟁력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세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한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여러 가지 그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경쟁률도 되게 흔히 말하는 빡세라면은 우리가 준비할 것 중에서 회사의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비전은 어떻고 이 회사의 특징은 뭐고 나의 강점보다는 세부적으로 회사와 나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실제 면접까지 갈 수 있고 면접에서 합격까지 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강사님?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요즘은요. 그 GS 리테일만 보더라도 편의점 경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대형마트와 충분히 경쟁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1+1도 있고 맞아요. 특가 상품도 있고 뭐 기업 브랜드인 PB 제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만만치 않고 여기 나름 체계적이면서 경쟁력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민 씨. 네. 자, 혹시 유독 선호하는 편의점 브랜드 있습니까? 네, 사실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해먹기가 귀찮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많이 사 먹기도 했는데 뭐 유명한 도시락들 많이 먹어봤는데 뭐 해리 도시락 이런 것들도 좋았지만 사실 김혜자 도시락이 제일 좋았어요. 정말 그렇죠. 양이 넉넉하고 배가 든든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아이고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품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또 도시락이 제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완전히 어떤 연예인 완전 난리 났었잖아요. 창모 씨. 그런데 우리 어머니 느낌 나는 이 김혜자 도시락 저도 먹어봤는데 저 사실 궁금해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거 괜찮더라고. 맞아요. 사실 김혜자 선생님이 직접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고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건 이 회사 괜찮은데 이제 편의점이 아니라 식당의 역할도 하는데 카페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GS25에 대해서 경쟁률도 좀 있고 학생들이 또 취준생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는데 GS 리테일, 강사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실 GS 리테일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올 상반기에 메르스라고 하는 큰 사태가 여러 가지 우리 유통업체에 큰 타격을 줬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도 GS 리테일이나 편의점 업계는 큰 매출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걸 볼 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이 교체되는 경우도 많고 점주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만두는 경우는 야간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있고 점주들이 그만두는 경우는 전문 경영이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로 일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 경쟁하고 경쟁에서 밀리는 부분이 볼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치열한 상황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입사를 해서 우리 SC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점주들의 이탈 방지입니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는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점주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SC가 그 스토어 컨설턴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자기가 맡은 지역에 있는 그 편의점들을 다 관리하시는 분들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주들 관리를 잘할 수 있고 그 관리를 하는 점주들과 관계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기 매력적인 회사가 바로 GS 리테일이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 자, GS 그룹의 면접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저희가 여쭙고 싶습니다. 강사님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상반기 면접을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 면접은 1차는 토론과 역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토론 면접에서는 일단 매장을 방문했던 매장의 방문 후기나 뭐 PB 상품의 매출, 아이디어, 그리고 유통업계 이슈, 지방근무가 가능한가 등에 대한 질문이 주로 나왔던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지원자들이 예측이 가능한 질문들이 나오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원자가 당황해야 할 법한 질문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함께 보시면 예를 들어 작년에 전기 매트를 구매한 고객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제품을 갑자기 가지고 와서 무조건 환불을 요구한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대응책을 물어보기도 했고요. 네. SSM 규제와 같은 어떤 이런 유통업체의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라는 질문들이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거 약간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질문일 것도 같은데.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예를 들어서 야, 그 전기 매트 이거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랬는데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순발력을 보려고 하는 겁니까, 강사님? 네, 사실 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그런 면접의 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민 씨. 수민 씨라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서비스업이니까 일단 친절하게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환불 이유를 물어보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안 된다는 규정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진상 고객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작년에 한 건데 말이야 전기 매트 이거 너무너무 이상하잖아. 느낌도 구리고. 느낌이 구리시나요? 네. 근데 제가 이미 보여드릴 때 작년에 규정에 안 된다는 게 다 나와 있으세요. 이걸 잘 안 읽어보시고 사셨나 봐요. 아이고 그래도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번에 제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셨으면 이게 계속 이렇게 진상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제가 진상? 뭔 진상이야? 이거는 설명이었어요. 다른 거 서비스로 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볼 것 같아요. 아이고. 야, 저는요 이렇게 웃어주면서 얘기하면 수민 씨 얼굴만 봐도 저는 바로 알겠습니다. 갖고 가서 잘 쓸게요. 이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 답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네, 뭐 수민 씨는 이 방송이 아니라 실제 유통업체에서 근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 컨슈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본 매장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원칙에 구매 당시라든지 제품의 어떤 환불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다 해서 처리를 해드리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본인이 처리할 수 없는 어떤 결정권에 문제가 있으면 상사라든지 보고를 해서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면접 끝나고 나서요 또 역량 면접이 이어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역량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역량 면접은 기본적으로 면접이 진행되게 되면 공통적으로 자기소개를 물어본 다음에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 질문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없던 질문이 아니라 개인의 이력과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어떤 면접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들 수민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역량 면접 실제 출제 질문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가 힘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힘들었다는 것인가? 본인이 리더십이 있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세 번째로 자신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학점은 높지 않은 표신가? 유통업체 근무자로서 자신이 적합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마지막으로 성격이 비교적 얌전해 보이는데 서비스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 이 정도의 내용들이 있었네요. 야, 이거 상당히 세게 치고 들어오네요. 야, 저는요. 계속 들으니까 막 저한테 묻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GS가 질문한 내용인데 취준생 사이에서는 이제 면접이 좀 까다로운 기업으로 전평나 있습니까? 아니면 좀 그나마 무난한 편입니까? 네, 사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질문들 생각하지 않으면 대답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직자들 사이에서 이 정도의 면접의 수준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준비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량 면접이 어쩐지 약간 임원 면접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럼 임원 면접은 이 정도보다 좀 더 어려운 편인가요? 네, 사실 임원 면접은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최종 면접을 가서 만나게 되는 임원분들의 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갔다 오면 그 포스에 눌려서 이야기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질문의 형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면접 장소의 분위기가 훨씬 더 힘들고 똑같은 질문이라도 그 무게감이 틀리다는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실제 나왔던 질문들을 제가 실제 임원인 것처럼 저 이런 거 잘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고, 우리 그 김수민 지원자는 전공이 지원 직무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지원했어요? 예? 약간 자, 두 번째. 네. 자, 인턴 경험을 했던 회사에 거기서 지원하지. 왜 우리 회사 지원했어? 거기 경쟁사인데. 어? 거기 떨어지니까 여기 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거는 이유가 뭡니까?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학점과 토익이 높은 편인데요, 지원자 여러분. 자,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사실 토익 영어 점수 높은 거 상관없어. 영어 쓸 일이 전혀 없는데 공부 핫한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우리 지원하신 분이 지금 우리 회사 들어와가지고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우리 점주하고 분쟁이 생겼어. 인간적 모멸감 느껴서 어떻게 할 거야? 싸울 거야? 자, 최근에 취업을 제외하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낀 건 뭡니까? 그리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야, 이런 질문인데 지원자한테 화내시는 것 같아요. 시비를 거시는 거. 아니, 실제로 이렇게 해요. 진짜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질문들이 훅훅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은 화면으로 보죠. 막상 면접장에서 오면 분명히 우는 사람 생깁니다. 싸우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미 씨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저의 지식을 묻는 내용도 아니고 자기소개서나 제 이력서를 보고 들어오는 질문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문들이 약간 질문 같기보다는 약간 공격이나 약간 태클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수미 씨 그러면요. 우리 질문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강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저도 해봤고 면접관일 때 또 실제로 많이 듣기도 하는 부분이 우수한 인재인데 이 친구가 A라는 회사에서 인턴을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B 회사거든. 얘가 괜찮은 A 회사에 잘했으면 거기서 지원하지. 왜 우리 회사로 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질문하면 난감하기도 할 텐데 이럴 때 왜 거기서 하지 인턴하던 회사가 아닌 우리 회사에서 지원을 했냐? 이럴 때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네, 사실 이 질문은 구직자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턴 이후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해서 상처가 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포지션이 이제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으로 지원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 하면 솔직하게 정면으로 돌파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진솔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또 제가 GS 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한국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인적성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한국사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차 면접에서 GS는 한국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질문의 형태가 한두 가지 정도 무작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국사 관련 예시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드시 동일한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학생들이, 구직자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실 한국사가 이제 여러분 5,000년 동안의 역사만 아닙니까?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가늠을 잘할 수 없는데 얼른 예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한국사 예시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사에 등장하는 인물, 왕,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두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문화유산, 가장 자랑스러운 발명품, 가장 감명받은 유적지와 좋아하는 이유를 소개해 주세요. 세 번째로 한국사 중 본인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사건과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네 번째로 자신 있게 소개할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소개해 주세요. 또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역사 시대에 태어나고 싶은가요? 또 마지막으로 많은 기업에서 한국사 학습을 강조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네요. 사전에 좀 생각도 있고 자기가 미리 준비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거 수민 씨한테 여쭐게요. 수민 씨,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
드라마 사극을 많이 봐가지고 네. 한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래서 한복이 예쁜 조선시대에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여성들이 살기에는 너무 갑갑한 시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려시대가 조선시대보다 여성들의 지위가 훨씬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태어나야 됐다면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강사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면접관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네, 뭐 한국사 관련된 질문들은 어떤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네. 우리의 고유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와 그 시대상에 관련돼서 구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뭐 수민 씨가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 과거 시대의 본인의 어떤 의상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논리적으로 나름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우리 옛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야,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강사님, 저희 그 GS그룹 하반기 면접 이렇게 준비하자 한 줄 포인트 요약을 미리 한번 좀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정리를 해본 것은 네. 경험, 직무 역량, 인성, 그리고 직무 그 증명이라고 하는 네 박자 요소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 기업들에서 가장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직무 역량인데 이 직무 역량이라는 것이 무조건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경험을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그다음에 인성이 또 2015년 채용의 키워드입니다. 인성이 뭐 잘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증명의 방법을 한다고 하면 GS 2015년 공채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GS 지원자분들 이 네 박자 경험과 직무 역량 그리고 인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강사님 또 우리 공채를 잡아라에서는 전문가분들이 나오시면 꼭 본인만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거든요. 네, 강사님은 그렇죠. 면접의 대가이시니까 하반기 공채를 준비 중인 모든 취준생들을 위해서 면접 공략 방법을 좀 공유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면접으로만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 것이 면접입니다. 네. 방대한 어떤 면접의 내용이 있고 사실 준비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6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모든 답변은 결론부터 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임원 면접을 가게 되면 말이 길어지면 말을 다 자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겪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말은 무조건 두 가지식으로 대답하자. 두 번째는 답변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때 질문이 떨어진 다음에 2초에서 3초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답을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만약에 제가 구직자들이 준비한 답변 같은 경우는 금방 이 대답은 내가 준비한 거니까 할 수 있어라고 해서 빨리 대답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너무 준비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경솔하다, 진지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도를 맞춰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목소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보면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어떤 솔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소리의 전달력 38%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준비하는 연습을 꼭 높게 그렇죠. 잘 전달되게. 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취업의 탈락의 3요소인 삼짓은 저는 절대로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눈짓입니다. 눈짓은 무언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눈이 돌아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죠.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이 구직자가 준비가 덜 됐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손짓입니다. 손짓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건데 대학교 때는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면접 장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몸도 같이 들썩이는 거죠. 이것이 탈락의 3요소인데 이 탈락의 3요소, 삼짓은 절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야겠어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 시선입니다. 사실 면접 그 장소에서 이 구직자들이 누구를 바라볼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는 측면에서 구직자에게 질문한 면접관을 바라보는 게 가장 맞고요. 그런데 구직자들이 면접을 하다 보면 옆에 친구들이 뭔가 이야기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쳐다보게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공감하고 경청하는 느낌만 주자라고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스마일입니다. 사실 잘생기고 예쁘는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직자들이 저 스마일한 느낌으로 다가간다고 하면 이 친구는 친절하구나, 상냥하구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접의 6대 요소를 어느 면접에서든지 잘 활용을 해서 자신만의 경쟁이 있는 면접의 스킬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박수가 나오네요. 진짜 박수, 야. 제가 왜 이 박수를 치냐면
이 그 6가지 내용을 가지고 1박 2일 캠프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쫙 졸여가지고 진짜 알맹이만, 핵심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사님 사실 첫 출연이잖아요. 네. 정말 쉼 없이 달려오셨는데 오늘 첫 출연 소감 어떠셨어요? 네, 아마 이제 이 자리가 구직자들로 비유하자면 아마 면접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한테는 이제 짧고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었었는데 전부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다음 방송을 통해서 더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공채를 잡아라 오늘 수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S입니다. 두 번째 시간 갑니다. 여러분들 본방사수 꼭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 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방!